강선달은 1943년 야담지에 발표한 단편인데요. 1940년대 조선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강선달 시작합니다. 아들 삼주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조반 수저를 놓으면서 이내 일어서 기름 묻은 작업복 저고리를 떼어 입고 안악은 벤또 싼 보자기를 마침 들려주고 한다. 아랫목에서 3살박이 손자놈을 안고 앉아 밥을 떠넣어주고 있던 강선달이 아들의 낯꽃을 보고보고하다 짐짓 지난 말처럼 묻는다. 오늘도 늦게 나오냐? 악센트하며 김만경 그 등지농민의 알짜 전라도 사투리다. 네. 삼주는 얼굴과 대답 소리가 모호하면서 무얼 딴 생각을 하느라고 우두커니 한눈을 팔고 섰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하기는 하려면서도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하도록 덤덤히 섞기만 한다. 오늘일랑 인호거리가 있더라도 직공들끼리 하게 하고서 일찍 나오시오? 보다 못해 안악이 거드름을 하던 것이다. 해도 삼주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기색이 시무룩하고 좋지가 못하다. 안악은 더욱 마음에 불안스러. 짐도 있고 하니깐 매시고 나가서 차표도 끊어드리고 제리도 잡아드리고 하자문 하는 것을 강선달이 질색하여 며느리의 말을 막는다. 야야 정거장은 나와서 무얼하냐? 나 저녁 일찌감치 먹고서 천천히 나가서 지대리다가 차표 사갖고 차 터면 그만이지. 무엇으로 외왼종일 고된 이런 사람이 날 바래다 준다고 또 정거장가장 나온단 말이야. 아예 그럴라 마라. 그래도 모셔다 드려야지. 아버님 혼잔 못 가세요. 글씨 걱정 말래도 그러냐. 그리고 정거장 오고 가고 오는 전차 싹하고 입장표값 보고 것만 희어도 돈이 20전인데 야더라 글쎄 돈 20전이 네 애기 이름이냐?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못 쓴다. 요샌 젊은 사람도 찰 타기가 고생스러운데 어떻게 혼자 나가시서 타신다고 접대 올라오시면서도 밤새도록 서서 오시느라고 욕을 보셨더라면서. 걸어서도 댕길라더냐. 고까지껏 하루 저녁 좀 서서 가면 어쩔라대야? 괜기찮다. 괜기찬이요. 그러다가 강선달은 빠진 아랫니스로 말과 침이 한꺼번에 새어 흘러서 싯하고 들여마신다. 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정 내려가시겠어요? 하고 새삼스러운 말을 또 묻는다. 찡그린 듯한 이맛살이며 마루니 약간 성화스러운 무엇조차 없지 않다. 강선달은 그러나 심상하고서 별로 대답도 하려고 않는다. 볼때기에다 밥알을 다래다래 쥐어바른 어린 놈이 저희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발딱 일어나더니 비척거리고 제 아범한테로 쫓아가 아빠! 하면서 아랫도리를 걸싸안는다. 저 콧물! 아범이 나무라던 것이나 어린 놈은 도리어 눈웃음을 치면서 도로 비척거리고 달려와 할아버지의 무릎에가 털썩 안긴다. 강선달은 하도 귀여 못하겠다는 듯이 어린 놈을 들여다보고 같이 웃으면서 수탉발목 같은 손가락으로 콧물 흐른 것을 훑으려 자기 버선바닥에다 쓱 씻는다. 그러고는 연신 어린 놈을 어루면서 일단 내가 우리 강아지 새끼 보고 잡아서 어쩔까? 오늘 저녁으로 내리가면 우리 강아지 새끼 보고 잡아서 어쩐단 말이오. 노누가 삼삼 밟힐 텐데 보고 잡아서 어찌요? 그 말에 며느리가 왜 아니냔 듯이 어린 놈이나 데리고 노시면서 오래오래 좀 키시들랑 안 오시고서 아버님은 화롯가에다가 엿붙여놓고 오셨나 봐. 아이 아들아. 강선달이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면서 계제 삼아 또 발병을 내놓는다.
내가 제일 갑갑해서 그런다. 갑갑해서 그리여. 아이, 눈만 뜨면 웬웬종일 들로 나가서 살고 오던 사람이 이 좁은 집안서 밤이나 낮이나 우두커니 덜 앉아 있을란 게 속에서 갑갑증이 나서 살 수가 없구나. 글쎄, 갑갑하시기도 하실 테지만 갑갑하시서 그러시나? 삼촌이 버럭 안악을 거찌르면서 눈까지 흘긴다. 이를테면 부친한테 못하는 화풀이를 안악에게 미어다 부딛는 셈이었다. 안악은 그래서 같이 성구지 않고 비기시 웃으면서 나도 모르잖아 알아요. 어서 내려가시서 일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줄 다 알아요. 아버진 인전. 삼촌이 음성을 도로 부드럽게 하여 부친더러 원정하듯 제발 인전 그 일 좀 그만하시고 편안한 영감님 노릇 좀 하세요. 야야, 너도 딱한 소리도 다 한다. 내일 모레가 70이신데 그 흉악한 촌구석에서 잘 잡수지도 못하시고 잘 입지도 못하시고 육장 그 고된 농사일만 하시고 계시니 그럼 자식된 마음에 좋아요? 겉은 내가 기운이 빠져서 일감당을 못하게 생겼으면서 네 말도 괜찮을 테지만 아직 이렇게 정정한디 아이고 심심삼아서 일 좀 하기로 어쩌한디 그러냐. 그러나마 70평생을 일로 살아온 이 애비 아니냐. 어때서 그리요? 혹시 집안에 아무도 일 감당을 해나갈 사람이 없다면 또 모르죠. 형수도 있고 영호놈이 올해 20살이니 장정 아니에요? 영호란 삼촌의 죽은 맏형의 맏아들이다. 그 애는 시골서 상일을 하고 다리병신 둘째 아이 병원 삼촌이 데려다 가게지기를 시키고 있는 참이다. 넌 겨우 7마지기에 밭이나 한 3,000평 된다면서 그만 농사를 형수가 영호놈 데리고 휘어잡아 나가지 못해요. 또 둘째 형이 있으니 오면 가면 보살펴 줄터. 너는 속내평을 모르는 게 그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만 그 너 형수라는 아씨 때문에 내가 속이 지러 썩는다. 과부된 핑계오고서 농사야 집안 살림이야 뭐다 모른 채우고는 절로 불공으로 댕기기가 일이고 그놈 영호는 자식이 쓰기는 쓰겄어. 몸도 실직하고 부지런하고 속도 가중거리고 그래도 넌 아직 나이가 어려놔서 뭘 알아야지. 농사 짓는 것도 물리가 나야 하는 법인데 아직 그럴 나세가 되었어야지. 그렇더라도 어디 가서 태산을 떠오는 일도 아니고 거저 모른 채 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다 해요. 내가 모른 채하고 내삘이 두어 보아라. 농사오며 집안 살림이며 취기 되는지 폐비 되는지 모른단 게. 강선달이 아들 내외가 그대도록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고 분에 넘치는 호강도 다 마다하고 부득부득 고향으로 내려가기로만 고집을 세우는 것은 이유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강선달은 미상불 자기 말 따나 농사라든지 집안 살림이라든지가 두루 마음이 뇌지 않았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것만이라면야 가령 농사만 하더라도 인제는 가을 거지밖에 남지 않았으니 웬만큼 자기가 아니더라도 큰 손자가 영호가 저 혼자서 넉넉 해치울 수가 있었다. 또 방금 며느리가 하던 말대로 어서 내려가서 일이하고 싶어서 물론 그렇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단순히 일이하고 싶어서만 어서바삐 내려가지를 못해 애쓰는 것도 또한 아니었다. 아무리 일이하고 싶어서 손발이 저리기로서니 한가을쯤 그걸 못 참을 바 없지는 않았다. 갑갑하다는 것도 일반이었다. 1년 365일을 거의 하루같이 아침 어눌녘부터 온종일 날이 저물도록 들에서 살던 영감이다. 넓은 들에서 넓은 하늘 아래서 활개를 펴고 마음대로 호흡하며 마음대로 일하고 살던 영감이다. 그리던 영감이 하루아침 이 옹색스러운 속에 와서 들박혀 있으려니 응당 갑갑증이 날 노릇이었다.
뜰이라야 2걸음만 걸으면 3걸음째는 앞 한 장이 이마에 가 부딪힌다. 좌우는 이웃집 뒷벽이 답답히 가슴을 누른다. 하늘은 처마와 처마 사이로 손바닥만큼 올려다 보인다. 하루의 태반을 좁고 더운 방구석에서 누웠다 앉았다 서성거렸다 해야 한다. 강선달은 그래서 이건 바로 전중이 살기보다 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암만 그렇더라도 꾹 참고 견디자고 들면야 결단코 못할 것은 아니었다. 이 밖에도 구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 시골로 내려가겠단 말이 날 적마다 번번이 이유가 달랐다. 물 한 지게에 오전씩 내고 사먹는다는 말에 강선달은 야야, 으따 오전이면 엽전 2돈 오픈 아니냐? 하고 놀랐다. 이 동넨 언덕국대기가 돼서 그게 청한 시센거리요. 이렇게 심상히 며느린 대답했다. 헤헤, 서울은 물가장 다 사먹는다고 소문이사 들었더니라만, 으따, 물 한 지게에 돈이 2돈 오픈이라니? 응. 그래도 이 꼭대기 꺼정 저어다 주느라고 힘드는 일 생각하면 너가 저렇게 돈 아깐 중을 몰라서 어쩌구나. 돈이 2돈 오픈이면 야야 10년 젖장만 희어도 논이 상답으로 한 평이다. 한 평이요. 그 대신 시방은 돈이 옛날보담 흔해지지 않았어요, 아버님? 암만 돈이 흔하기는 말고 세금팔이 조각으로 맹글어 쓴들 뭘 고까지껏 한지게 여다 2돈 오픈을 주고 사먹다니. 선복허겄다. 선복허겄어. 아이, 아버님도 참. 나는 그런 물 먹고 못 살겄다. 어서 도로 내리가야겠다. 으따 무슨 세상이다. 그럴래서는 큰 방죽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당장 만석군이 부자가 되겠구나이. 그게 어디 물값인가요? 저다 주는 값이죠. 둘러치나 미어치나 일반이지야. 참 사람 못 살 고장이다. 나는 죄로 깎아 무서서 그런 물 못 먹겠다. 어서 도로 내리가야겠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삼준도 공장에서 돌아오고 하여 부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는데 너 내일은 양철동이를 2개만 사갖고 오니라. 하고 강선달이 아들더러 일렀다. 생철동이요? 무엇에 쓰시게요? 물 한 지게 여다 2돈 오픈씩 주고 사먹는담서. 물 기르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다. 고만 두세요. 어따 왜? 못 기르세요. 왜 못 지러? 야야, 내가 시방도 220원짜리 나락 한 섬을 지고 10리씩을 댕긴다. 근력이야 있으시나 마나. 며느리가 옆에서 거두는 말이 늙으신 아버님을 물 기르시게 하자고 모셔왔나요? 편안히 가셔야 자식된 저가 다 마음에 즐겁고 민망한 생각이 들지 않지요. 글씨 너가 날 그렇게 위히여주는 정성은 반갑다만서도 아니 눈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물 한 지게 여다 2돈 오픈씩 주고 사먹는 걸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이냐? 그러나마 저가 한 달 물값이나 한 3원 내게도 군색한 살림살이라면 몰라도 그렇잖은 내매야. 나는 손목헛가 무서서 그런 물 먹고 못 살겄다. 어서 도로 내리가야겠다. 곰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밤만 뜨고 있던 삼준이 문득 조용한 음성을 하여 아버지 하고 부른다. 왜야? 제가 어머니 일을 생각하면 철천에 한이 되어요. 그러고는 삼준은 잠깐 말을 끊었다. 이윽고 다시 어려서 일찍 부모 슬알 뛰쳐나와서 종족도 소식도 없이 객지로 떠돌아다니느라고 지질이 애가 받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필경은 임종도 못 해드리고. 삼준이 목이 메어 또 말을 끊는다. 눈엔 눈물도 어리었다. 다만 한때라도 편안히 모셔드리지 못하고서
끝끝내 그 모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한 일을 생각하면 아따, 야야. 강선달도 창연한 기색으로 그러나 쓸어덮듯 아들의 말을 막는다. 시방 와서 그런 말 잃느니 상심만 되지 소용 있냐? 고생하다가 후분 못 보고 그냥 죽은 것도 다 자기 팔자지. 내남 없이 세상 일이 다 운수소관이요 타고난 팔자거니 하면 그만이니라.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대신 아버지 한 분만이라도 제가 매시고 제 정성, 제 힘 믿는 것 편안히 기시게 하자는 노릇인데 벌써부터 물을 기르시네 무얼오시네 하시니 어디 매셔온 보람이 있어요. 너들 그 맘 하나면 그만이어야, 마음 하나면 그만이어야. 나는 아무것도 더 안 바랜다. 너가 시운을 타서 먹고 살기나 쪼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단돈량이라도 밀려가면서 살고 그러면 나는 그만이어야. 좋은 음식, 비단 옷 그런 건 내게 당치도 아니어야. 내가 9살부터 쪽지게를 지고 나무를 휘어서 떼고 12살부터 장정들 트무가 찡겨서 지심을 맺다. 그렇게 살아온 70평생이요. 그렇게 70평생을 살아온 내가 느닷없이 비단옷이 어디 당한 것이며 끊임마다 괴기 반찬하다가 반주가 어디 당한 것이냐. 물 안 지게요. 2돈 5푼씩 주고 사먹는 이 대처서 오래 산단께 어디 당한 소리냐. 원 아버님도 오래도록 그렇게 일만 하시고 고생으로 지내셨으니깐 더구나 인전 편안히 좀 호강을 하셔야지요. 며느리의 말이다. 강선달은 커다랗게 고개를 젓는다. 모르는 소리다. 옛말에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못 산다는 배빈이라. 그러고 내가 너가 날 이히여 주느라고 돈 함부로 쓰는데 그만 아주 그냥 질색을 하겄다. 가만히 보면 나 때문에 권현실이 안 쓸 돈을 들이 없이 써. 이렇게 강선달은 아들네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 분에 맞지 않은 호강을 시키려 드는 것, 이런 것도 제각기 내려가고 싶게 하는 이유의 한 가지씩이었다. 그야 물론 한편으론 두루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들 삼준이 시골 농토에 파묻혀 농사꾼으로 평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고 부모 몰래 집을 나간 것이 보통학교를 마치던 봄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었다. 그 뒤로 13, 14년을 묘연히 종 적이 없었다. 집안에서는 분명 어디 가서 죽었거니 했었다. 그러던 삼준이 5년 전 그의 모친의 초상마당으로 푸뚝 나타났었다. 집을 나아가면서 무얼로든 한 가지 성공을 해야만 2번 다시 고향을 찾으리라고 이를 갈아 맹세했던 그는 과연 그 맹세를 헛되이 하지 않았었다. 경송에서도 유수하다는 어떤 인쇄소에 기계과장이란 지위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안악도 잘 얻었었다. 같은 그 인쇄소에 재봉공으로 다니던 여잔데 저희끼리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었다. 인물은 그리 보잘것이 없어도 첫째 왈 사람이 퍽 사근사근하고 부침성이 있으며 겸하여 살림 규모가 대단했다. 그래서 이건 작년봄 일이지만 친정집이 몹시 가난하던 끝에 뒤받쳐주는 사람을 잘 만나 함경도로 가서 정어리를 한 것이 술을 잡아 일주에 힘을 펴게 되자 돈을 3,000원인가 타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고 몇백 원 남은 걸 가지고는 장소가 마침 적당하여 구멍가게를 내고 했었다. 되란 사람은 되기로만 마련이더라고. 시험 삼아서 낸 구멍가게가 순식간에 번창을 하여 불과 1년 반인데 지금은 가게 수입이 삼준의 월급 갑절도 넘을 만큼 버젓한 것이 되었다. 삼준 내외는 그동안 누누이 붙인 강선달을 쟤네가 모시겠노라고 직접 혹은 중형 재준을 통하여 졸랐으나 강선달은 좀처럼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나간 7월 백중에야 농사일이 너끔한 계제에
잠깐 다녀가려니 하고 올라온 것이 여지껏 그만 붙잡힌 모양이 되었다. 강선달은 올라와서 눈으로 보자니 생각터니보다는 훨씬 더 흡족하고 따라서 마음에 기쁘고 했다.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막동 자식이 이렇게 잘하고 살아 저희끼리 오다 가다 만났을 망정 그 가속이 대단히 현숙해 소 같은 큰 며느리나 촉새 같은 둘째 며느리에다 대면 이건 바로 어른하고도 어른이었다. 가볍고 시원한 비단 옷을 입혀줘 7월 복중인데 솜보성까지 신겨주질 않는가. 촌농군이야 입동이 지난 뒤에도 얼마를 있다 겨우 벗어난 켤레를 신으면 설이나 혹시 새걸 갈아 신을까. 그러고는 이른봄 못자리를 하는 날 버선을 벗으면 다시 입동 후에야 비로소 신는 그 버선이 아닌가. 끼니마다 새로 지은 밥에 고기나 하다못해 생선 꽁댕이라도 솜씨내서 장만하여 밥상이 어설프지 않고 반주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끔 가다 냉면이니 우동이니 하여 별식을 시켜오고 갑갑하고 심심해할까 봐서 며칠 걸러끔씩 며느리가 모시고 나가 서울 장안을 고비 샅샅이 구경을 시켜주고 이런 팔자편한 영감님일 때라곤 없었다. 강선달의 마음에도 다 좋고 즐거웠다. 노상이 싫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70평생을 흙에 묻혀서 더불어 살아온 강선달에겐 그 모든 호강이 아무리 해도 몸에가 착 안기는 줄을 모르겠었다.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느낌이었다. 옷감도 훤치르르하고 또한 뜨뜻해서 좋기는 좋으나 어쩐지 옷이 살에가 붙지를 않고 엉성한 것 같은 마음 어색스러움이었다. 그리고 무엇인지 불안스러웠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간절히 고향집으로만 내려가고 싶었다. 어서 가부하라. 시간은 만도 되겠다. 아직도 운목에가 둥그리고 서 있는 아들더러 강선달이 재촉을 한다. 예. 삼주는 건성으로 대답이다. 며느리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깜짝깜짝 무얼 생각하더니 아버님, 하고 기나게 부른다. 왜야? 저희한테 치시는 심 치시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 하니까 말씀이에요. 추석이나 쇠시고선 내려가세요. 에이, 못 써. 강선달은 엄살스럽게 손과 얼굴을 설설 내젓는다. 모처럼 올라오신 길에 추석이나 저희하고 같이 쇠시고선 내려가시면 저희도 객지서 외롭지 않고 올걸. 갔다가 쉬또 오마. 자주 오명가명 허구 말고. 그럼 내려가셔서 추석 쇠시군 곧 또 올라오시죠? 아이, 그럼. 곧 아니 오시면 매시로 내려가요? 에따이 오냐. 곧 올라오마. 그렇게 오느라 가느라 하자니 노수가 자꾸 들어서 걱정이다만. 강선달은 문득 한 말이 있었으나 아주 와서 있는 게 아니고 가끔 며칠씩 다녀 내려가고 하는 것은 차라리 해롭지 않은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7시 강선달은 호남선역에서 무사히 차를 내렸다. 고향의 정거장이 우선 반가웠다. 모두가 눈에 익고 친숙했다.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이건만 역의 사람들이 다 임의로운 것 같고 혹 무슨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별로이 허물지 않을 것 같았다. 역 앞에 이루어진 조그만 저자에 가게하며 사람들도 역시 그런 것 같았다. 내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강선달은 무한 마음이 즐거우면서 삼준이 내외가 이것저것 많이 사서 짐 메어준 짐을 멜빵 걸어 묵직하니 짊어지고 집 동네를 향하여 걸었다. 소로로 가면 10월이요 신장로로 가면 20리다. 강선달은 가까운 소로를 버리고 도로 신장로로 갔다. 선산과 논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자 함이다. 동네까지 거진 오느라면 신장로 옆으로 조그만 야산이 있다. 이 야산 아랫자락으로 따로 떨어진 3,000평가량 되는 산판이 강선달래 선산 맷갓이다. 그리고 그 선산과 연달아서 7마지기 논이 있다.
이 노는 대대로 물려내려오던 산하답이다. 한때 구응하다 못해 팔아버렸던 것을 그 뒤에 자작농 창정으로 도로 내차지를 만들었었다. 그런 만큼 강선달에게는 더욱 소중하고 재미가 곡진한 전장이었다. 강선달은 논두덩이가 멈춰서서 논을 내려다본다. 한 달 남짓했건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이 반갑고 마음이 놓였다. 토박한 봉답이 되어서 웬만큼 걸음을 하지 않고는 양석 소출이 어려운 논이지만 금년은 간 곳마다 풍년이라 역시 탐스런 변목이 척척 숙었다. 어떻게도 흐뭇한지 몰라 강선달은 혼자서 싱글에 웃는다. 이제 며칠 더 있다가 저걸 죄다 베어서 등짐을 해서 집마당에다 그득히 가려놓을 생각을 하니 자꾸만 입이 흐물흐물하여 견딜 수가 없다. 역시 이렇게 일찌감치 내려오기를 잘했다 싶었다. 서울 아들네의 살뜰한 봉양과 그 호강도 좋지만 암만 해도 이 재미만은 못한 것 같았다. 하나, 둘, 셋, 강선달은 무심코 이렇게 논 이랑을 세어본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이랑 다 그대로 있다. 한 이랑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비로소 자기의 실없음을 깨닫고는 벌쩍 웃는다. 싫도록 논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 맷갓으로 천천히 발길을 옮긴다. 맨 입시로 마누라의 무덤이 있다. 영호가 그새 벌써 말끔히 벌초를 해놓았다. 강선달은 무덤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 삼촌이한테 갔다 왔네. 한다. 산 사람과 인사하듯 한다. 잘들 하고 살아.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또 할멈도 한 10년만 더 살지 그랬는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삼촌이 덕도 보고 실컷 호강을 히었지. 가도 애연 마음 걸리는가 보대. 또 조금 있다가 날더러 거기서 저하고 함께 살자고 말려대만 내려왔네. 다 편하고 좋대만 암만 이어도 여그만 못한 것 같동만. 그래서 또 가고마 하고 내려오는 길이네 시방. 뭘 담뿍 사주어서 이렇게 한 짐 지어서 지고 정거장으로 내려서 시방 집으로 가는 길이네. 그런 중이나 알라고 할멈 무덤으로 댕겨가니라고 이 길로 왔네. 무슨 처량하다거나 간절한 음성도 아니요. 예사 그저 영감이 마누라더러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구수하다. 참 그리고 강선달은 발길을 돌이키려다가 뒤미처 생각이 나서 삼촌이가 내년쯤 할멈 비석히 여신다고 그러대. 그래서 그리라고 그린네.